인천의 한 아파트 15층, 주차장과 창밖 풍경만이 보이는 작고 평범한 집에서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다는 말은 어쩌면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부 갈등과 조용히 견뎌내는 누군가의 마음은 이 집을 결코 평범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은 여든을 향해 가는 고집 센 시어머니와 겉보기엔 괜찮은 남편이지만 아내에겐 늘 부족한 아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묵묵히 집안일을 감당해온 며느리 혜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혜진은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말린 생선을 넣은 미역국, 집에서 담근 김치, 간이 잘 배인 갈비조림까지. 상위는 완벽했지만 이상하게도 식탁 한켠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혜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밥 한 숟갈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음식 맛이 어쩌네 하며 투덜거렸고 그 불편한 기운은 마치 압력밥솥처럼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 지수는 무심한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길지 않은 말이었지만 혜진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러버린 말, 악의는 없었지만 무심함으로 가득 찬 말. 그 말을 들은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젓가락 곁에 맺힌 눈물 방울은 식탁 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자리를 정리한 그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힐끔거렸고 남편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아내가 또 예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텅 빈 느낌이 들었고 에어컨이 틀어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욕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어도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쇠한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아야지. 전화를 끊은 뒤 혜진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피부,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다짐이 깃든 눈빛. 거울 속 자신을 오랜만에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불쌍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식탁도 거실도 아닌 바로 혜진의 마음 안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겉으로 보기엔 달라진 게 없었지만 혜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널고 집안을 정리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 이상 꾸중을 들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맞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 얘기를 꺼내며 잔소리를 시작할 때면 혜진은 그저 부드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굳이 싸우지 않겠다는 의연한 미소였습니다. 이 변화는 남편 지수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출근하고 퇴근하며 오늘 저녁 뭐야? 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었습니다. 그의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조용하고 편안한 집, 아내의 감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방 안에서 옷을 개다가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대로고 남편도 그대로인데 이제 자신만 달라졌다고.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다면 이제는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살아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혜진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된 과거의 증표들이 있었습니다. 교수 임용장, 강의 수료증, 각종 자격증. 결혼 후 그녀가 감춰두었던 자신의 또 다른 얼굴들이었습니다. 혜진은 오랫동안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빛이 다시 켜진 듯 단단한 결심이 비쳤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연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혜진은 대답했습니다. 밖에 잠깐 다녀올게요. 만날 사람이 있어서요. 그녀가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예전 대학의 학과장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분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시 강의하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 우리 학과에 딱 필요한 사람이에요. 혜진은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수는 놀란 듯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처럼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자신감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왠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일주일 후, 오랜만에 열린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는 새로 산 한복을 입고 아들 자랑을 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풍겨나오는 아우라 때문이었습니다. 당당한 자세, 차분한 말투, 어른들에게 예의는 지키면서도 똑 부러지는 말솜씨. 모두가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한 친척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대학교에서 강의하셨죠? TV에도 나오셨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얼어붙은 듯 말이 없었고 지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가족 돌보느라 그만뒀었는데 이제는 다시 시작하려고요. 모두가 놀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혜진이 화를 내거나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완벽한 침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더 이상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듯한 거리감. 예전엔 분명히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구경꾼에 불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밥과 지친 미소로 반겨주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밥을 먹고 나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고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 괜찮았어? 차 한잔 해줄까? 오늘 피곤했지? 라는 말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혜진이 노트북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혜진은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강에 나가야 해서 자료 준비 중이야. 그 한마디는 지수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기쁨보다 충격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남편에게 상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아내의 세계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거리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다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그 대신 차분하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동료들과 통화하며 업무 이야기를 나누었고 책을 읽고 교육 관련 뉴스에 집중했습니다. 그 옆에서 지수는 핸드폰만 바라보며 자신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큰 소리로 며느리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족 모임에서 자랑하던 아들이 주인공이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며느리 혜진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 진짜 똑똑하고 예에 바르더라. 외모도 좋고 교양도 넘치고. 어느 날
시어머니는 몰래 혜진의 방에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국제대학의 인터뷰 초청장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그녀는 즉시 지수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곧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세계는 더 이상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복받은 여자라 여겼던 그 아내.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그 여자를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진은 조용히 손을 거두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알았습니다. 말없이 거절당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가족 모임은 순자가 매년 가장 기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마치 무대에 오르는 사람처럼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곱게 말린 파마머리, 자줏빛 한복, 무릎이 아픈데도 7cm 굽구두까지 신었습니다.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은행에서 일 잘하는 아들과 착하고 조신한 며느리를 둔 복 많은 엄마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가족 모임은 순자에게 악몽 같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혜진은 감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고급스럽고 단정했습니다. 장신구 하나 없이 연한 립스틱만 바른 그녀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풍기는 아우라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여기저기서 소곤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분 교수님이시래. 국제대학에서 강의도 하신대. 진짜 능력자야. 한 친척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혜진아, 교육센터 부원장으로 가는 거 사실이야? 순자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원장?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알던 며느리는 그저 밥하고 빨래나 하던 사람이었는데 대체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돌게 된 걸까? 사람들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예전에 그녀가 부산교육학회에서 발표했던 일화를 기억하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방송교육토론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창피해서. 그녀는 오랫동안 며느리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사는 동안은 내가 정한 대로 해라. 된장찌개 간도 못 맞추면서 무슨 소리를 해. 그동안 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두가 찬탄하는 그 며느리에 대해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지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예전엔 자신이 중심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훨씬 더 큰 세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시댁 쪽 한 친척이 순자에게 다가와 귀띔하듯 말했습니다.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똑똑하고 예쁜 며느리라니. 좋겠다는 말에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랑스러움보다는 뒤늦은 후회와 무력감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혜진이 다가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가볼게요. 오후에 강의가 있어서요. 한마디 말이었지만 순자에겐 자신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는 냉정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6년 만에 혜진은 처음으로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수는 이제 혜진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내 사람이라는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뭔가를 잃을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그는 예전처럼 혜진의 웃음소리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은은하게 풍기던 그녀의 샴푸향,
그가 좋아하는 단맛을 정확히 맞춰주던 차 한 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혜진은 지수의 농담에 웃지 않았고 더 이상 그를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업 준비, 이메일 확인, 동료와의 회의, 교육 프로젝트 등으로 바빴고 지수는 그 모든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늦게 귀가했고 손에는 무거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찬장에 반찬 있어요. 학교에서 저녁 먹고 왔어요. 그 말은 마치 같은 공간에 살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이방인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뭔가 바꿔보려 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혜진아, 힘내. 항상 응원할게. 하지만 그 메모는 하루 종일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빈 컵 옆에 무심히 방치된 채. 그날 저녁,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 예전처럼 여행 갈까? 혜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 되면요. 시간 되면이라는 말은 지수가 그녀의 우선순위에서 더 이상 한 번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그 무렵, 혜진은 서울에 있는 국제대학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정식 교수직 제안과 함께 교육혁신 프로젝트 책임자로서의 역할 제안.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인쇄하고 강의 계획서를 정리하며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왜냐하면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내 꿈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에게 내 기쁨을 설명할 이유는 없다. 그날 밤, 지수는 우연히 혜진의 방에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이력서, 제안서, 그리고 국제교육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 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정말로 자신과는 다른 세계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내는 그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임 이후 집안 분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예전처럼 큰 소리 치지 않았고 지수도 집에 와서 말을 아꼈습니다. 오직 혜진만이 변함없이 조용하고 단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조용히 식사를 하던 중 순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바쁘긴 하네. 그래도 아내이자 며느리로서의 본분은 잊지 말아야지. 그 말은 가볍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혜진의 인내심을 무너뜨린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란 듯 멈췄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는 매일 눈물 흘리는 삶은 살지 않기로 했어요. 순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밥하고 설거지하는 사람으로만 기억된다면 저는 차라리 밖에서 일하면서 제 가치를 인정받는 삶을 택하겠어요. 지수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혜진은 남편을 향해 눈길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함께했던 남자. 이제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면 결혼이란 침묵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싸움이기 때문이죠.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외로움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서울국제대학의 정식 임용장과 프로젝트 계약서가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방 식탁 위에 짧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제 자신으로. 전등단 한마디가 여자의 삶을 바꿉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혜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에 마음이 다친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혜진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혜와 자존심으로 자신의 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도 강하게. 헤드폰 이 채널의 목소리 모든 여성을 위한 이야기. 당신도 혹시 혜진처럼 조용히 눈물을 삼킨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존중받으며 살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눈물이 흐른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혜진처럼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 여기서 함께 만들어갑니다.